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에세이 읽어주는 이교수, 일명 마세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팬과 안티, 그 한 끗 차이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렬히 지지하는 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팬 마케팅이 부각되고 있죠. 과거의 팬 마케팅은 보통 대중적인 음악이나 미술, 락, 스포츠 등 주로 예체능 분야 종사자의 매니저나 마케터에 의해서 사용되어 오던 마케팅 전략의 하나였습니다. 최초의 팬 마케팅이 등장한 것은 인디 음악가, 아직 인기를 얻지 못한 독립적인 음악가들이죠. 인디 음악가들이 자신들의 앨범, 레이블을 판매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마케팅 기반이 취약하고 방송과 음반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인디 음악가들 입장에서는요, 아직은 대중의 관심이 적은 자신들의 음반 판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콘서트를 통해서 직접 팬들과 만나고 음악을 파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팬 마케팅을 위해서 인디 음악가들은 열성 팬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였고요. 콘서트나 소셜미디어 혹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교류하고 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밴드들이 있죠. 윤도현 밴드나 새소년, 잔나비, 이런 밴드들도 처음에는 인디였고요. 팬 마케팅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후 주류 음악 시장으로 진입해서 아주 성공한 이후에도요, 최초의 팬들은 그대로 남아서 견고한 응원 무대가 되어 주었고요. 열렬한 지지와 강력한 팬들의 구매력은 이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기회가 되었죠. 세계적인 명성을 갖게 된 방탄소년단 BTS도 아미라는 열렬한 팬 집단의 지지를 받고 있죠. 이들은 음반이나 캐릭터 상품과 같은 다양한 연예인 굿즈를 구매해서 수익 창출에 직접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팬이 팬을 넓히는 강력한 나팔수 역할을 기꺼이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열성 팬과 직접적으로 하는 소통의 긍정적 영향력을 이해하게 되면서 팬 마케팅은 이제 대중문화나 예체능 분야를 넘어서 고객 로열티를 갈구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마케팅 영역까지 아주 폭넓게 확산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 브랜드 중에서도 예를 들면 나이키, 테슬라,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들은 자신들의 팬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고요. 이들의 팬덤을 브랜드에 잘 접목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한번 이 사진을 보세요. 애플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 제품을 사겠다고 전날부터 밤에 줄 서서 기다리고 캠핑을 하고, 이해가 됩니까? 안 되시죠?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애플의 팬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데, 애플의 팬들은 이런 번거로움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팬 마케팅에도 어둠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빛과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열렬한 팬이 많은 브랜드일수록 오히려 브랜드에 반감을 보이거나 브랜드를 혐오하기까지 하는 안티팬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안티팬들은 일반적인 팬과는 반대로 브랜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구전을 막 퍼뜨립니다. 그 제품 안 좋아, 품질 안 좋아, 이상해. 그리고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위험한 존재들이죠. 특히 부정적인 구전은 긍정적인 구전보다 더 큰 화제성과 파급력을 보통 가져요. 그리고 출처불명의 루머로 바뀌어서 일반 대중에게 가십거리, 안주거리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기업에게 더 위험하죠. 사람들이 참 흥미로운 게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 남이 잘된 얘기보다 잘 안 된 얘기에 더 귀가 쏠깃하죠. 그래서 안티팬이 더 위험한 겁니다. 강력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의 힘을 빌어서 이런 악의적인 안티팬이 만들어낸 소문들은 캡처나 펌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전파되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기업에게 상처와 흔적을 남기게 되죠. 자, 그런데 안티팬이 왜 우리 브랜드를 싫어하나? 물어보면 딱히 이유도 없어요. 그냥 싫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운 존재인데, 안티팬과 팬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왜냐면 모두 같은 시작점에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이 아예 없다면 안티팬이 될 수 없죠. 안티팬은 해당 기업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정보, 제품의 미비한 점, 고객 관리의 단점 등 약점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정적인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팬과 별로 다를 바도 없어요. 그러면 사례를 볼까요? 자, 실제로 요즘에 모 방송국의 인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명세를 탄 돈가스 전문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씩은 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연돈이라고, 그쵸? 자, 연돈의 사례를 봅시다. 연돈은 처음 방송에서 극찬을 받은 뒤에 너무 많이 밀려오는 고객을 감당하지 못해서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지쳐가지고 사장님이 번아웃을 하게 됩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더욱이 몰려드는 고객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웃 상가의 민원까지 증가하자 결국 원래 서울 포방터 시장에 있던 점포를 포기하고 제주도로 옮겨서 새로 오픈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어딥니까? 멀잖아요. 제주도로 가게를 옮기면서 사장 본인은 물론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같이 몰려오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주도는 거리도 멀거니와 먹을 거 많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칼치찜, 오겹살, 겨울엔 방어회. 관광객들이 짧은 일정 동안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먹거리가 너무나 다양한 곳이 바로 제주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가스처럼 흔한 메뉴는 고객을 좀 흡인하기가, 끌어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건 웬걸, 막상 오픈을 하고 보니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요. 방송에 나온 바로 그 집, 그 연돈의 돈가스 맛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몰려옵니다. 새벽부터 몇 시간씩 줄 서는 건 아주 기본이고요. 밤새서 줄을 서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료가 다 소진되면 줄을 서서도 못 먹고 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말입니다. 이런 요란한 과정 속에서 연돈 돈가스의 열렬한 팬도 증가하고는 있지만 적지 않은 안티팬도 같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죠. 만족한 고객들은 인터넷 후기등을 통해서 칭찬하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비싸고 잡내난다, 별로 맛이 없다, 그리고 가성비가 별로 안 좋다, 이런 유명 블로그가 올린 비판글도 올라오게 되었고요. 결국 사이버상에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맛이 있네, 맛이 없네, 댓글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쵸? 그래서 내가 맛있어도 맛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돈가스 맛이 좋냐 나쁘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흥미로운 점은 그게 아니고요. 동일한 관심과 기대에서 출발한 고객들, 멀리 제주까지 간 고객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는 진정한 열성팬으로 바뀌고 누구는 실망한 안티팬으로 갈라지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족의 변덕스러운 속성과 자기 합리화를 하는 불합리한 인간, 소비자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기대가 팬심으로 바뀌는 과정에는요, 자기 합리화라는 영향이 클 수가 있어요. 자기 합리화는 유명한 분이죠.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주장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라는 확신을 본인 스스로에게 줌으로써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연돈 돈가스로 돌아가 볼까요? 자, 보통 제주도로 갔다면 항공, 렌트, 숙박 등 적지 않은 경제적 비용을 지불했을 거예요. 아울러 휴가를 여러분 매번 갑니까? 매우 드물게 1년에 한두 번 가죠. 이런 휴가라는 매우 소중한 시간적 비용도 지출했어요.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죠. 가족과 연인과 함께 했다는 심리적인 비용도 상당히 크게 지불한 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간 휴가지에서 10시간 가까이 밤새 기다리면서 먹은 돈가스가 만약에 맛이 없다면 본인 자신은 물론이고 동행한 가족이나 연인에게 얼마나 큰 죄책감을 느껴야겠어요. 자신이 지출한 이 모든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비용들이 헛되게 쓰였다면 아마 자신은 용서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겁이 났을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돈가스가 겁나게 맛있어야 해요. 모든 비용을 지불한 만큼 맛있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연돈에 대한 기대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아주 극렬한 팬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기대가 안티팬으로 바뀌는 과정, 왜 기대했는데 누구는 안티팬이 됐을까? 이 과정에는 기대 성과 이론이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여기 밑에 기대 성과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만족이라는 단어를 수시로 듣고 쓰지만 실제 만족이 무엇인지 그 실체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경우가 고객은 왕이다 라는 표어를 떡하니 붙이고 있는 수많은 가게들입니다. 만일 고객이 왕처럼 까다롭게 군다면 이를 만족시킬 방법 따위는 애시당초 없죠. 그리고 절대 고객을 왕처럼 대해서도 안 되죠. 그 이유는 기업은 적절한 수익의 창출을 통해서만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일 지속적으로 수익을 초과해버린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기대 성과 이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대 성과 이론을 만족이란 개념에 적용한다면 결국 만족이란 무엇이냐? 자, 잘 들으세요. 고객이 기대하는 요구 수준을 얼마나 잘 충족시켜 주는가 정도입니다. 고객이 기대하는 요구 수준은 다 달라요. 실제로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사 먹을 때, 그쵸? 그리고 최고급 호텔에서 촛불도 켜고 근사하게 스테이크를 사 먹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감은 다르죠. 최근에 자동 주문 기계가 패스트푸드점에 들어오고 있지만 고객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은 느끼지 않아요. 왜? 싸구려를 먹을 때는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는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초고가의 호텔 레스토랑에서 내가 여자친구랑 근사하게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는데 자동 주문 기계를 이용해야 한다? 아마 불만이 급증할 거예요. 자, 우리 이 사례를 한번 조금 전에 봤던 연돈 돈가스에 적용을 해봅시다. 연돈 돈가스를 방문한 고객은 이미 방송에서의 호평, 인터넷의 후기, 그리고 자신이 들인 시간과 노력이 더해져서 가게에 대한 사전적인 기대감이 매우 높은 수준일 거예요. 와, 연돈은 엄청 맛있을 거야. 내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맛있을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이를 채워줄 수 있는 최소한의 만족 수준도 같이 올라가 버렸어요. 아마 제주도의 연돈이 서울에서 장사를 했을 때보다 맛이 똑같거나 혹은 더 맛있어졌을 수도 있겠죠. 제주는 돼지가 맛있으니까. 하지만 기대 수준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는 게 더 어려워질 수는 있고요.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은
안티펜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지대한 관심이 펜으로 혹은 안티펜으로 돌아서가는 지점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도 있죠. 왜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되었을까? 이 과정에선 당연히 개인적인 성향이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성격, 낙관적인 정도, 연령, 소득 수준, 그리고 중요한 게 인내심이죠. 연돈에서 누군 10시간을 기다려도 괜찮은 사람이 있지만 10시간 기다리면 속에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먹기 전부터 화가 난 거죠. 그래, 내가 한번 얼마나 맛있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불만족한 안티펜이 될 소지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따라서 이런 선천적인 특징과 감추어진 인구통계적인 정보들은 만족이나 불만족, 펜이나 안티펜을 결정하는데 마케터가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펜 관리에 있어서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들을 앞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걸 기반으로 마세이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심리 이론의 하나로서 자신의 행동에 따른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런 경향은 무엇입니까? 자, 심리학자 지그이드 프로이드가 주장한 이론이죠. 그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바로 자기 합리화 이론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케팅 에세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